사실 저는 이 그 문화광장이라는 이 수업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하던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한 사람의 교수가 없고 늘 다양하게, 그런데도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제주대 총장이라면 이런 수업도 진행하고 싶어요. 한 학기 18학점을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 학기 동안은 뭘 하고 다니냐면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 20명을 정해서 다 만나보고 오는 게 수업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서 기업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출신의 재력가가 있으면 그런 일에, 제주대학 출신의 정말 그 재력가가 있다면 건물 지어주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외국의 대학에는 사례가 많습니다. 삼성이라는 데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도 만나고 와야죠. 메일 보내세요. 그리고 가서 만나보죠.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책도 있잖아요. 혹시 세상을 바꾸는 80인의 대한기업가라고 하는, 대한기업? 80인의 대한기업이라고 하는 그 책 혹시 아세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있는 두 학생이 꿈을 꿉니다. 전 세계의 대한기업이라고 하는 그 CEO를 100명을 만나자 해서 80명 정도를 만나고 와서 쓴 책이 그 책인데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모든 직업도 다 해결이 됐죠. 저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과제를 하나의 수업 단위로 할까? 그게 하나의 한 학기의 그 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 가보고 싶은 기업들을 다 갔다 와서 레포트를 제출하는 게, 저는 그게 수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 지금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수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그런 수업 스타일을 아직도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깨는 것이, 이 문화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오는 이근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저랑 홍대에서 참 많이 춤추던 사람이거든요. 참 반갑더라고요. 그분 정말 좋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영어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이거 무슨 광고일까요? 예? 펩시라는 거는 알지만 무슨 광고일까요? 카피 하나 없죠? 무슨 광고죠? 네, 다이어트. 더 정확하게는 아니요. 고양이가 요만한 쥐구멍을 보고서 못 들어가는데 다이어트 펩시를 먹었더니 날씬해져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펩시를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틀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수업에서 퇴장시키지 않습니다. 마이크도 드렸어야 되는데 참. 네, 예, 예. 그 저기 손이 다치셔가지고 자꾸 부러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광고의 본뜻하고 틀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주실 분, 이게 무슨 광고인지요? 예? 마이크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끊으라고. 커피 끊으란 말이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미술가 중에 귀 자른 사람 누구죠? 예, 빈센트 반 고 미술관 홍보하는 겁니다. 근데 관찰력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네? 하이힐. 하이힐인데 뭐죠? 뭐죠?
무슨 광고죠? 예, 편안함. 무슨 광고죠? 신발 광고예요. 맞아요. 핸드메이드. 수제화 광고. 예,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담배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요가 학원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콜라나 음료 마실 때 스트로우를 보면서 저 정도까지 이상의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예민하고 감각이 열려 있어야 될까요? 자,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스타킹 광고인데 어떤 스타킹 광고죠? 맞아요. 날씬하게 보이는 그 스타킹 광고입니다. 예, 재밌죠? 저는 이런 겁니다. 그 익숙함에서의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늘 들고 다니는 쇼핑백 있지 않습니까? 그 쇼핑백에 이러한 그래픽 하나만 넣으면은 어떠한 일이 되죠? 헌혈합시다가 되는 거죠. 익숙함이라는 거에서.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마치 운동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들을 주는데 저 광고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헬스클럽 광고가 되겠죠. 늘 세상에는 아이디어가 다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끄집어내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무슨 광고일까요? 뒤에 보이는 것이 저게 뭐죠? 에스컬레이터죠. 네, 에스컬레이터를 봤을 때 저 기본적인 그래픽을 놓으면 머리에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도 이 정도 됩니까? 이렇게 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익숙함이라는 것을 갖다가 특별함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광고 대행사 PD를 그만둘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크리에이티브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에이티브를 한번 정의해 주실 분 혹시 있으세요? 창조력, 크리에이티브. 진정한 크리에이티브가 뭘까요? 예. 진정한 크리에이티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에이 참. 여러분은 한번 크리에이티브가 뭐죠? 크리에이티브가 뭐죠? 틀려도 됩니다. 네? 자기만의 색깔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만의 색깔 말고 그것도 정말 좋은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뭘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 구절을 보고서 제가 광고라고 하는 거를 그만둘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크리에이티브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크리에이티브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요. 저는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가장 큰 원천입니다. 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공간, 지금의 이 뮤즈홀이라고 하는 데를 돈 버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입장료를 받아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누가 돈 내고 오죠?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배용준 씨가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저처럼 여기에서 강의 한번 해주면은 여기
일본에 계신 아주머니들 여기 쫙 줄 섭니다. 사실은 그게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가장 재미없는 연극 공연을 성공시키는 방법. 네? 유명한 여배우나 남자 배우를 써도 좋은 방법인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 연극에서의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거기에서 하면은 무조건 다 성공합니다. 청와대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예요. 연극의 콘텐츠라는 거에 빠져 있다 보면은 장소가 주는 강력함이라는 것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런 부분들을 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한 가지의 것들을 적어도 5가지, 10가지, 20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개념들, 익숙함에서 해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네? 동물원 광고입니다. 전봇대의 가로등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린을 접목을 시켰죠.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맞아요. 미용실 머리해라. 그 전선들을 보면서 이런 발상들.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이건 광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그 도시에서 재미를 주는 부분이죠. 회전문이지 않습니까? 저거 만들어주면 저 발레리나는 계속 돌고 계시겠죠. 예, 더 즐거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죠? 저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층입니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즉석사진 안에서 열심히 말려가지고 주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광고는 무슨 광고죠? 엘리베이터 쫙 열렸을 때 슈퍼맨 광고거든요. 영화. 이런 발상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그 문화기획가로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했어요. 그냥 대충 추려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기획을 하려고 해서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IMF 때 PD 생활, 광고 대행사 PD 생활을 그만두고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오더라고요. 대학 후배들이 파티라는 거를 기획을 하더라고요. 그 어떠한 사교 파티라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파티 기획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스탠딩 파티 문화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제가 왜 파티라고 하는 것들을 기획을 했는 줄 아세요? 창피하지만 가장 멋진 여성을 가장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파티더라고요. 파티 기획을 잘하고 압구정동이라는 데서 딱 해주면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거기다 드레스 코드 블랙하고 레드를 주면은 다 빨갛거나 다 까맣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문화기획자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